테슬라 소식입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충격에 무너져. 뉴욕 증시가 26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나흘 만에 투자 분위기가 급격히 식으며 매도세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동차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백악관 발표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초반부터 차익 실현 매물 속에 하락세를 타던 증시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악재가 터지며 급락세를 탔다. 테슬라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충격으로 16.08달러 급락한 272.06달러로 미끄러졌다. 비록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에 각각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자동차 관세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미국에서 부품 등을 멕시코에 의존하는 등 관세 충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지난 19일 이후 닷새를 내리오르며 주가가 28% 폭등한 터라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쳐 낙폭이 컸다. 게다가 다음 달 2일 테슬라가 1분기 출하 성적을 공개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거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피해 갈등.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서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의 기본 웹브라우저 설정 화면을 변경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사안의 정통한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브라우저 선택을 어렵게 만든 설계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지난해 3월부터 DSA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애플이 최근 해당 화면을 수정함에 따라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DSA는 대형 IT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종결과 함께 EU 집행위는 애플과 메타에 대해 별도의 제재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자사 앱스토어 외부의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알리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와 규제 당국은 무료 대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EU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의 제재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해왔다. EU의 이번 결정은 DSA 시행 이후 첫 본격 규제 사례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나델라 CEO 2년 만에 방한. 한국 기업과 AI 협력 확대. 26일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투어 서울에 참석해 인공지능은 한국의 일상과 업무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재, 에너지,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그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김영석 KT 대표,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 등과 만나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60개 도시를 순회하며 인공지능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추론 모델을 적용한 두 가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추론은 인공지능이 업무 데이터와 웹 정보 등 복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다양한 맥락을 통합해 고도화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특정 작업이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에 공개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오는 4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라이선스 고객을 대상으로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투어에 참여한 KT는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진행 성과를 공개하고
국가 인공지능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교육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공지능 협력에 5년 동안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어 특화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 개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설립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LG CNS는 이날 투어에서 제조, 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활용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공개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2.5 공개. 가장 지능적 모델. 구글은 최신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2.5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미나이 2.0을 선보인 지 3개월여 만이다. 구글은 제미나이 2.5는 우리의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응답하기 전에 생각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되고 정확도가 개선됐다며 추론 능력은 단순한 분류와 예측을 넘어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맥락과 뉘앙스를 반영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제미나이 2.0을 출시한 이후 지난 1월 첫 번째 추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을 내놓은 바 있다. 구글은 앞으로 모든 모델의 추론 능력을 직접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제품군의 첫 번째 모델로 제이나이 2.5 프로의 실험 버전을 먼저 출시했다. 이 모델은 이날부터 구글의 개발자 플랫폼인 구글 AI 스튜디오와 월 $20의 구독 서비스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프로가 자사의 이전 최첨단 AI 모델과 경쟁사의 주요 AI 모델을 여러 벤치마크에서 능가했다고 주장했다. 코드 편집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이 모델은 오픈AI와 엔스로픽,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최상위 AI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도 오픈AI의 추론 모델인 O3 미니와 딥시크의 R1을 넘었고, 수학과 인문, 과학 문제 기반 멀티모달 평가에서도 경쟁사 주요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콘텍스트 윈도라 하고, 이는 단어, 이미지, 영상, 오디오, 코드 등의 의미를 가진 토큰으로 구성된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프로가 출시 시점에서는 100만 토큰의 콘텍스트 윈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번에 약 75만 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전체보다 긴 분량이다. 구글은 조만간 200만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